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논란에 관련된 기출문제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가 있고요. 복지 실천의 목적 및 기능, 또 이념과 철학적 배경 및 윤리 강령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그리고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자, 정답은 1번 윤리 강령입니다. 2번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구에서 전문직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 전문직 교육과정 시작은 19세기 후반 맞습니다. 자, 2번 실천의 가치와 지식은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되는 것 맞고요. 3번 한국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것 맞습니다. 4번 플렉스너는 체계적 이론과 전문적 권위, 윤리강령 등을 전문직의 속성으로 꼽았다. 아니죠. 이거는 그린우드가 뽑은 거 이야기한 거고요. 전문직 속성에 대해서 오히려 플렉스너는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서는 5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 플렉스너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정답이네요. 5번 자 밀포드 회의 1920년대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 제시하였다. 8가지 요소를 밀포드 회의에서 제시했고요. 이후에 1950년대에 복지 실천의 통합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5번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2번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입니다. 플렉스너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서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던 사람이었죠. 자, 3번 1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을 모두 고른 것은 아까 그 플렉스너의 비판에 이어서 그린우드는 사회복지사는 아니다. 전문직에 속한다라고 그 속성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모두 옳은 것은 기업 체계적 이론 맞고요. 이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다. 그리고 전문적 권위가 있으면 전문직이라고 본 것이고 또 사회적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 전문직 문화, 사명감이라던가 직업의식 같은 전문직 문화가 있어야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본 거 맞고요. 여기에다가 5번째 윤리 강령까지가 전문직의 속성으로 그린우드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에 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자, 실천 방법에서는요, 거시적 실천, 중시적, 미시적 이렇게 3가지 실천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맞습니다. 정책 개발이라던가 어떤 법 제도, 옹호 활동은 조례 제정, 거시 수준인 거 맞는 거고요. 2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소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떤 자조 집단이나 치료 집단 등을 조직 관리 운영하는 것 이거는 중시적 접근 실천입니다. 자, 3번 피학대 노인 학대를 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맞는 거죠. 제도 개선. 거시 수준인 거고요. 4번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정부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또는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 자, 거시 수준 맞습니다. 5번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토론회 개최하는 것 거시 수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정답입니다. 2번은 중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이다. 다음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과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중시적 실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와 1대1로 접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미시적 실천인 거죠. 자, 2번 사회복지관에서 후원자 개발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 모금 활동이라던가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중시적 실천입니다. 3번 공공부조 서비스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사정 실시. 개인과 접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욕구 사정이니까 미시적 실천으로 볼 수 있고요. 자, 4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 소집, 대표적인 중시적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자원 발굴이나 단체 간의 연계 활동 또는 보장협의체 같은 기관에서 네트워크 회의 소집 이런 것들이 중시적 실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지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조사 실시. 자, 지역 전체를 실시해서 정책 개발까지 이어진다면 거시적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연결된 거 정답은 4번입니다. 15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미시적 실천. 자, 클라이언트와 1대1 접근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미시적 실천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위탁가정 아동 방문, 직접 방문이죠. 기억 맞고요.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 활동, 이건 중시적 활동입니다. 디귿, 정신장애인 재활 상담, 미시적 접근 맞고요. 리을,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개발, 중시적 실천입니다. 미시적 실천 옳은 거 기억 디귿 정답 2번입니다. 다음 1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4번 사회복지 실천의 수준에 따른 예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 모금 활동은 중시적 실천이죠. 2번 후원자 개발 및 관리도 중시적 실천입니다. 3번 사회기술 훈련 제공 사회기술 훈련 제공하는 거 1대1 접근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미시적 실천이고요. 4번 급여 대상자 사후관리 미시적 실천입니다. 5번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 거시적 실천 5번이 옳은 거 정답입니다. 거시적 실천은 간접적 실천 방법입니다. 정책 개발이라던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법 제도 또는 옹호 활동과 연관된 것이 거시적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4번의 정답 5번이고요. 11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입니다. 자, 직접 실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거시적 실천이 간접 실천이었죠. 자, 보기 중에서는 3번 ADHD 아동 지원에 1대1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건 간접적 실천이자 거시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및 기능에 관련된 간단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7회 때였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사회 정의의 실천이 복지 실천의 목적 맞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거 기능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해줘야 하는 거고요. 개인과 사회 간 상호 유익한 관계 증진 목적 맞습니다. 개인이 조직에게 효과적으로 수능하도록 원조한다. 자,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이 조직에게 수능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5번이 정답인 거죠. 자, 12회 때 기출입니다. 전미 사회복지사협회 NASW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 미치는 거 맞습니다. 사람들이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하는 거고요. 3번 개인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아니죠.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건 3번 정답이고요. 4번 사람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대처 능력 향상을 돕는 게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보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5번 조직 간의 상호 관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념과 철학적 배경에 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 개인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인주의는 자기만 알 것 같은 그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을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에
이념적 배경으로 이 개인주의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업 개별화 맞고요. 니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까지 강조하는 것이 개인주의 맞습니다. 디귿 최소한의 수혜 자격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수혜 범주를 축소시키는 거죠. 개인주의로 인해서 맞고요. 사회적 책임 중시는 개인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개인주의가 미친 영향입니다. 19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인도주의, 다른 말로 박애사상 맞는 거고요. 니은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도 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 맞습니다. 4번 개인주의, 좀 전에 봤었던 이 개인주의도 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인데 이거는 청교도 정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 개인주의. 그래서 수혜 범주를 축소하고요.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개별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리을 문화 다양성도 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 맞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회 진화론 또는 자유방임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다원주의 등등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으로 모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고요. 자, 1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 진화론 하면 COS죠. 자, 진화론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은 인보건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1번 옳지 않은 것 정답이네요. 진화론은 COS. 자, 그럼 2번 맞는 지문입니다. 다양한 경향은 다양한 계층과 문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3번 우회 방문자들은 COS죠. 취약계층에게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 맞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자, 4번 시민의식의 확산으로 주는 자 중심에서 받는 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 맞습니다. 자, 개인주의 사상은 엄격한 자격 요건 하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향을 낳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9회 때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이것에 관하여서 이 지문에 관하여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윤리 기준은 정답은 2번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은 내가 맡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동반자로 인식해야 하는 윤리가 있다라면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인데 자신의 어떤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이 주어집니다. 자, 지문 중에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은 동료와 협력을 해야 한다거나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 규정이나 윤리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관계 있는 기준은 2번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18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에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 이것은 3번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17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회복지사는 원조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기준 틀은 7가지 제시했죠. 7가지 중에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생명 다음에 평등, 그리고 자율 또는 자기결정, 최소 해악의 원칙, 삶의 질 보장, 또 사생활
보호의 원칙, 진실성이라고 해서 정보 개방의 원칙을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 최우선은 생명보호 맞습니다. 자, 디귿 윤리 강령은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제재의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리을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이므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국가가 채택하지는 않은 거죠. 사회복지사 조직 안에서 사용되는 전문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정답 1번입니다.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서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문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그를 직접 치료하여 해결해야 한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입니다. 직접 치료하진 않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클라이언트 이익 보호해야 하는 거 맞고요.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책임을 수행하며 네. 사회복지사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정답입니다. 15회 때 윤리강령에 대한 마지막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2번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맞는 거죠. 3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일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4번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맞는 거고요. 5번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자, 앞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시군구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거 5번 정답이고요. 대응하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직의 정체성 또는 실천 방법과 윤리 강령까지 관련된 기출문제 마치겠습니다.